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도의 송룡입니다. 자, 2024년도에 시행이 됐던 서울시 7급 문제죠. 지적측량학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적측량 관련 규정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지적측량 관련 규정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부터 해서 들어온 지적측량 규정까지 해서 꽤 많죠. 7급만큼 요 제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좀 특이하게 제조사 측량 규정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부터 해서 들어온 지적측량 규정까지 많게는 3문제, 적게는 1문제 정도, 즉 골고루 출제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적측량 관련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7문제, 측지학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계산문제, 사인법칙 1문제, 각측량에서 하나, 사진측량에서 2문제, 그 다음에 GNSS에서 하나, 그 다음에 분할점의 어떤 좌표를 구하는 문제 1문제, 이렇게 전체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인 법칙 하나, 분할점 좌표, 사진 측량에서 GSD, 지상 표본거리 구하는 문제, GNS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7급에서의 계산 문제는 지적측량 관련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산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눈에 뭔가 들어오죠? 합병.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은 경계보건 측량, 2번은 기초측량, 3번은 검사측량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2번 지상경계 결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최대 나올 수 없고 안쪽 어깨 나올 수 없고 구조물의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이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림. 제방이 토지에 편입됐다. 바깥쪽 어깨. 해면에 접했다.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절토부는 상단부.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번. 이제 측지학에서 한 문제가 나온 게 바로 이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지표면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지, 해양 등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지오이드는 해양에서는 타원체 아래에 존재하고 바다에서는 위에 존재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구의 형상과 가장 근접한 타원체를 지구 타원체라 하고, 평균의 수면으로 전 지구를 연장했다고 했을 때 가상적인 공면을 지오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지오이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타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지오이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육지에서는 타원체 위에 존재하고 바다에서는 타원체 아래에 존재하게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경위의 조정 조건은 일단 평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이 될 게 없어요. 다 직교하니, 그죠? 그 답이 결과적으로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기포관축과 연직축은 직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평축과 연직축도 직교가 돼야 되고 수평축과 시준축도 직교가 돼야 돼요. 이때 오차는 무슨 축 오차? 연직축 오차, 수평축 오차, 시준축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축 오차와 시준축 오차는 정위와
반 위로 관측을 해서 평균하면 되겠고 연직축의 오차는 소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2번. 5번 표본검사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계보건과 현황은 사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소관청의 검사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표본검사를 그러니까 지적 측량 업자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하고 그다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장에게는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검사예요? 기술검사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범주를 한번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2를 보게 되면 기술검사라든지 표본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 측량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하고요. 측량업자, 지적 측량업자가 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때 법령 등에 위배됐다 국장에게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검사는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에 대해서 기술검사를 하게 되고 이때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역시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자, 기술검사와 표본검사는 예전에 2007, 8년도에 한두 번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7급에서 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출문제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급, 7급 가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좀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6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상 지적 측량 자료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문제 한번 지문 쭉 읽어보자고요. 일단 지적 측량은 수행자가 하죠. 그 자료 조사는 누가 하냐면 수행자가 자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 준비 파일을 등록하여 경계 및 면적, 측량 성과 결정 방법, 측량 연역, 지적 기준점 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지적 측량 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 전의 이동 측량 결과도 경계보건 측량 결과도 지적 공부 등에 따라 관련 항목을 조사하여 측량 시 활용하고요. 지적 소관청은 수행자가 지적 측량 자료 조사를 위해서 지적 공부, 측량 성과, 관계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은 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경계보건,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결과도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협조해야 한다예요. 지적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지적 측량의 자료 조사의 규정이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처음 딱 이게 지문을 쭉 봤을 때 다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무인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초점거리 f가 5mm고요. 그 다음에 픽셀의 크기가 0.005고 지상 표본거리가 10cm일 때 비행고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 0.005mm를 실제 길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1 영상소의 크기가 0.005mm일 때 0.005mm를 실제 거리로 바꾸면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축척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상 표본 거리는 결국은 여기에 픽셀의 중점으로부터 다음 옆에 있는 픽셀의 중점까지 이 길이를 GSD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결국은 이 길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0.005mm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그럼 실제 지상에서는 몇 밀리미터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곱하기 뭐를 해준다? 축척을 곱해주면 돼요. 요게 축척이잖아. 그러니까 축척에다가 픽셀 크기를 곱하게 되면 지상 표본 거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지상 표본 거리가 0.1m, 0.1m로 줘줬고 이꼴 F는 5mm, 5mm, H 모르고 픽셀의 크기가 0.005니까 결국은 얘는 0.5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1이라는 숫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이거 보면 밀리미터를 넣으면 이거 지워지고 미터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단위를 다 밀리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보기에 이렇게 50m, 70m, 100m, 200m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위를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 없고 1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상 표본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8번. 자,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 평균 편차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보통 그 지적 공부를 세계 측직으로 변환할 때 공통점을 통해서 변환을 하죠. 근데 공통점 변환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편차 조정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형 변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형 변환 방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현형 변환 방법을 적용하냐면 해당 변환 구역의 지적 측량 성과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다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지역 측직의 지적 측량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 경계점, 측판점, 가감된 지적 기준점 등을 공통점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된 변환구역 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현형 성과 이동량을 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제15조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지역 측직의 지적 측량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 경계점, 측판점 및 가감된 지적 기준점 등을 공통점으로 선정하는 것은 현형 변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 편차 조정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 자, 평균 편차 조정 방법은 공통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변환된 성과가 지역 측직의 지적 측량 성과와 들어받지 않은 지역에 필요한 거고요. 2차원 헬머트 변환 모델에 의해서 변환 계수를 산출하고 조정이 필요한 변환 구역 단위 공통점들의 편차량을 지역 측직의 지적 측량 성과와 들어맞도록 평균값을 구해서 조정하는 것이 평균 편차 조정 방법이에요. 3번은 현형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 9번. 전파 또는 광파 측량기를 통해서 지적 기준점 측량을 했어요. 관측과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적 삼각점이니까 5번 측정하고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만 분의 1 이하일 때는 평균치로 하고요. 삼각점 측량에서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내각은 평면거리로 하는 거죠. 평면거리로 하고 기지끝 내각까지 40초. 3, 3, 3, 4. 정답은 2번. 그 다음
다각망 도선법일 때는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이고요. 도군점 측량은 점 간의 길이 2번 측정하고 3000분의 1이고 점 간의 거리는 경사거리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 경사거리가 아니고 그럼 무슨 거리가 되는? 수평거리죠. 그러니까 경사거리가 아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19번의 정답은 2번. 10번.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평판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했을 때 측량 준비 파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경계점의 좌표 눈에 보이네요. 4번이죠.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어차피 평판은 좌표를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딱 정답은 4번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눈에 여기에 신축량하고 보정계수 기준점의 좌표는 경위에는 없어요. 경계점의 좌표와 부호도는 경위에만 포함되고 여기는 없단 말이죠.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와 기준점 간의 방위각은 또 평판에는 없고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도에는 측량 기하적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경계점 간의 실측거리 들어가고 지상에서 측정한 방위각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표현되지 않는 나머지는 공통된 사항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죠. 자, 도면이니까 얘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 대상 토지에 지번지목 들어가고요. 다만 평판에서는 경계선, 경위 측량에서는 경계 이렇게 표현한 차이점이 있고요.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 11번. 전자면적기로 2번 측정했을 때 허용 면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0.023이죠? 0. 공식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다음에 계산식이 바로 볼까요? 0.a 이꼴 얼마? 0.023의 제곱에 m 루트 f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1000이니까 축척은 의미가 없어 일단은. 그리고 170하고 169니까 170.9에다가 167.1이니까 169가 평균값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169가 평균값이다. 169를 넣어보세요. 169. 169가 되는 이유가 있어. 이게 13이죠. 그리고 23을 제곱하면 제가 어떻게 23 제곱하면 529. 529에다 곱하기 얼마? 13. 딱 봐더라도 52에다 13을 곱하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얼마든지 손으로 풀 수 있어요. 169라는 거 13을 제곱하면 169. 루트 160은 얼마? 13. 13 곱하기 그냥 53 곱하기 13 하면 3, 3은 9, 3, 5, 15, 3, 1은 3, 5 하면 6, 9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어떻게 손으로 풀어?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손으로 30초 안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확정 측량 결과도에 포함될 사항을 모두 골라라. 결과도예요. 그러니까 제명 들어가겠죠. 축척 들어가고 색인도 들어가고 오른쪽 하단에 검사, 측량 다 들어가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볼까요? 지적 확정 측량 규정 제23조 지적 확정 측량 결과도 작성에는 첫 번째는 지적 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름점 간의 방위각과 거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확정된 토지에 대한 확정된 필지의 경계와 지번과 지목, 경계와 지번과 지목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측거리와 계산거리, 실측거리 경계점 간의 실측거리와 계산거리 들어가고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들어가고 다만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실측거리를 생략할 수 있고요. 요게 바로 지적기준점, 그 다음에 15, 14 번호, 15와 14에 대한 방위각, 거리, 방위각, 거리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이렇게 들어가고요. 행정 그 명칭,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는 측량 검사 연월일, 측량자 검사제 성명 소속 자격 등급, 그다음에 색인도, 제명, 그다음에 축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명과 축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확정 측량 결과도에 포함될 사항이에요.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린다. 그럴 때는 위치 현황을 결과도에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고요.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고 색인도 들어가고 제명 들어가고 필지 확정된 필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들어가고 측량자, 검사자와 관련된 내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확정 측량 규정에서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직각좌표의 가산수치가 얼마인가요? 직각좌표의 가산수치는 60만과 20만이죠. 그러니까 60만과 20만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평면 직각좌표란 타원체상의 경도와 위도를, 경위도 좌표를 TM 투영법에 의해서 계산된 좌표를 말하고 그 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선의 60만, 횡선의 20만 미터로 한다라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14번.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300m라고 했어요. 그래서 BC와 여기 300m죠. 그러면 일단 AC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AC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사인 30도분의 300은 45도분의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C를 구하게 되면 사인 45도는 2분의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AC를 구하게 되면 300 루트 2가 돼요. AC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300 루트 2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가 BC의 길이가 300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길이 AB의 길이는 결국은 이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결국은 무엇이 된다? 여기가 300이고 300 루트 2고 300이니까 여기는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AB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300m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코사인 제의 법칙을 통해서 요 두 변의 길이 알고 요 살각을 알죠. 그러면 AB의 거리는 AC의 제곱에 플러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2AB AC 곱하기 BC의 코사인의 알파. 이 알파에다 몇 도를 집어넣냐면 45도를 넣으면 되는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이때 AC의 거리가 300의 루트 2 나오고 BC의 거리가 300이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루트 9만이 나와요. 그래서 루트 9만이면 얼마다? 300이 되는 거죠.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자, A, B, C, D였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 계산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게 2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2대 3의 비율로 했을 때 분할점, P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건데 먼저 빠르게 전체에 대한 무엇을 구한다? 면적을 구합니다. 0,8 이렇게 돌아올게요. 0,8 마이너스 5,5 이렇게 쭉 합니다. 이쪽으로 곱하죠. 이거를 다 해서 시그마 했더니 마이너스 60. 이쪽으로 곱합니다. 플러스 60. 그럼 이거 두 개를 빼. 그러면 120 나오죠. 120은 몇 배의 면적이다? 2배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저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60이 됩니다. 전체가 60이면은 여기가 60에서 2만큼 차지하고 여기 3만큼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할점 P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일단 뒤에 Y값이 제로잖아. 이렇게 여기가 Y값이 제로라는 게 일단 여기 이 문제의 키워드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 표에서 측점 A, B, C,
PA 요 삼각형을 요 면적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0,8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4,0 P의 XY 모르죠. X의 I-1 마이너스 X의 I 플러스 1의 YI 해가지고 전 거 다음 거 전 거 X 다음 거 마이너스 5 곱하기 자기 거 8. 이건 8X 플러스 40이 나오고요. 기준하면 전 거 0 다음 거 마이너스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20 나오고 쭉 해서 이거를 다 정리하게 되면 8X 마이너스 4Y 플러스 60이 꼴 왜 48일까요? 48이 나오게 된 배경. 이거에 대한 배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배면적이 48이 나옵니다. 왜 48이 나오냐면은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60이죠. 60에서 5분의 2만큼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0 나누기 얼마? 120 나누기 5 하게 되면 5, 20에다가 24란 말이죠. 그러니까 24의 요게 2배 면적인 거잖아. 요게 2배 면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2배 면적이니까 48이 나와야 돼. 이 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꼴 48이 나와야 돼.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때 y가 얼마였을 때 y가 0이니까 즉 8x 이꼴 얼마가 나와야 돼요? 8x 이꼴 마이너스 요 식을 정리하면 8x 이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그 x는 얼마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일단 y 값이 다 제로니까 여기에 y를 그냥 0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자, 소구점의 표고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소구점의 표고는 어떻게 구할까요? 소구점의 표고는 소구점의 타운 최고에다 마이너스 보정 지오이드 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구점의 타운 최고는 주어졌어요. 168.8이라고. 그러면 보정 지오이드로 구하는데 보정 지오이드고는 소기고라고 풀라 그랬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볼게요. 보정 지오이드고는 소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소구점의 지오이드 모델에 대한 지오이드고가 얼마냐면 28.77. 28.77. 기지점의 지오이드 모델 28.75. 고시된 지오이드 28.73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보정 지오이드고가 28.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8.75를 넣고 여기다 얼마? 168.81을 넣게 되면 타원 소구점의 표고는 140.07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뭐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과거의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6번 문제를 풀 때 기존에 우리가 기출된 계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출제가 예상됐었고요. 역시 7급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됐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속이고 이것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17번. 자, GNSS 관측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정지네요. 삼각이네요. 그러면 10km 나와야 되고 60분이고 에포크는 30초고 관측 시간 60분 이상이고 에포크는 30초 이하고 그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뭐가 틀렸느냐? 자, 이동 측량에서 세부 측량이다. 그러면 여기 30초, 60분 간격인데 세부 측량이면 15초예요. 15초. 틀렸고. 3번은 단일 기준국 실시간 이동 측량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관측 방법을 관측 노선을 포함한 같은 기준국을 하는 것을 기준국을 달리해서
기준국을 어떻게? 기준국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4번. 도군점 측량이니까 60초는 맞죠? 근데 간격이 틀렸어. 60분 간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이다 이겁니다. 18번. 이번 시험에서는 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TDOP를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GDOP는 PDOP의 제곱에다 플러스 TDOP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럼 보면 GDOP가 지금 얼마 4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PDOP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PDOP는 HDOP의 제곱에다 플러스 VDOP의 제곱으로 우리가 풉니다. 그러면 결국은 PDOP는 얼마가 되냐면 H가 2가 나오고 얘가 3이니까 루트 13이 나와요.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루트 1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거를 제곱을 해서 계산해 볼까요? 4 이꼴 루트에 루트 13의 제곱 플러스 TDOP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16은 루트 얼마? 13의 제곱에다 플러스 루트 3의 얼마가 될까요? 루트 3의 제곱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DOP는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소리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와 같은 DOP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7급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좀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9급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공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사라든지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DOP에 대한 계산 문제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 19번. 정사영상 제작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 측량은 중심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투영이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어떠한 각 기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이 돼서 우리가 사진을 찍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복 변이를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카메라에 의한 경사에 대한 변이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즉 편의 수정을 수행한 영상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정사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어떠한 변이라든지 비고에 의한 변이를 싹 다 제거한 게 바로 뭐냐면 정사 영상이 됩니다. 그걸 보면 간단한 변환, 고차원, 다항식, 투영 변환, 기복 변이, 정밀, 편의 수정 등의 수학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수치 정사 영상은 수치 지도와 병행하게 되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요. 4번 수치적 미분 편의 수정은 도화기를 이용하여 입체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광학적 미분 편의 수정 기법이 있는데 이러한 광학적 미분 편의 수정 기법이 도화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도화기를 이용을 해서 입체 모델을 형성한 후에 필름을 광학적으로 재투영하여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이 광학적 미분 편의 수정 기법이고요. 수치적 미분 편의 수정 기법은 인공위성에서 취득한 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자동 독치한 수치 데이터와 DM을 이용해서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이 수치적 편의 미분 편의 수정 기법이에요. 따라서 19번의 4번은 도화기를 이용하여 입체 모델을 형성하는 것은 수치적 방식이 아니라 광학적 방식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20번 드론 촬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촬영 시에는 드론 조종 자격과 조정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요. 중복도, 종중복도, 횡중복도 65, 종중복도는 65, 75, 85,
행정복도는 60, 70, 80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중복도를 고려하고요. 자, 지상 표본거리의 경우가 틀렸네요. 지상 표본거리의 경우는 제조사는 0.03이에요. 0.03이다. 그 외에 지적 측량은 얼마? 0.05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드론 영상 촬영이 끝나면 드론 촬영 기록부에 그 촬영 기록을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2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드론 지적 측량 규정이 2023년도에 도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 시험에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 9급에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7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우리 몽땅 지적 측량과 문제풀이에는 이 드론 지적 측량 관련 규정을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역시 20번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7급 문제는 9급 문제에 비해서 함정도 좀 있고요. 계산 문제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 또 생소한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또 이제 출제된 것이 있는데 결국은 7급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남들보다 더 고득점을 맞으면 합격에 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9급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그죠? 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